네, 계속해서 재물론 2편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 에피소드 이름 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되면 바로 죽지 않고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통의 경우 사람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지인이죠. 하늘에서 스피릿 정신을 받고 땅에서 육체를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한번 된다는 얘기는 땅에서 육체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육체를 받게 되면은 뭐 죽거나 있지 않더라도 이거 소진이 되는 거죠. 이게 소진이 되는 것은, 이 소진이 되면 죽는 거죠. 이 어떤 들어가 있는 이 어떤 것이 소진이 되면 이미 죽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소진이 되면 저절로 죽게 되는데 공연히 서로 다투어서 소진시키는 것이 말 달리는 것 같아서 멈추게 하지 못하니 슬프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서 죽는 걸 뭘 그 급하게 다투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차피 죽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종신토록 고생을 하면서도 쉬는 죽음. 죽음이라는 건 쉬는 거죠. 쉬는 죽음 아니까 우리가 산에 사서 예를 들어 매장이 문화에 있을 경우에는 산에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매장이 묻혀졌다 그러면 이게 쉰다고 본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을 해서 뭐 뿌려버린다 그러면 뭐 이거는 구태여 우리가 육체적인 노고를 이끌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 가지고 끝까지 그냥 하루도 살면서 매일같이 병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아주 그 시니컬한 얘기죠.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하늘에서 만들어진 정신이 죽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안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정신이 그냥 육체와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윤회같이 되고 한다는 건데, 원래 이 정신은 자기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늘로 돌아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죽어서 다른 사물로 변하면 그 마음도 육체처럼 변할 것이니 이것은 큰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남들은 어둡지 않은가? 이 인생을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은 다 어둡죠. 어두운데 사실은 그 내용은 명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천 따지 사람이니 있는데, 사람이 땅에서부터 육체를 받고 하늘의 정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받아서 이것이 사람이 돼서 이것이 사람이 쭉 말달리듯이 가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어차피 죽는데 뭘 이렇게 급하게 막 싸우고 해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쉬는 거를 이게 어느 정도 육체가 되면 이거 쉬어야 되는데, 이거 쉬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다고 하는데, 이 육체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은 안 죽는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정신이 안 죽으려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로 안 돌아가고는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둡고 안 어둡고가 아니고,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죠.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릇 고든 마음을 따라 스승으로 삼으면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생성 변화의 이치를 알아서 스스로 깨닫는 자라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자신의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마음에 아직 고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는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자, 이 아주 장자의 아주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이거 장자만 나오는 얘기죠. 장자에서만. 마음에 고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고든 마음이 있어야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는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저께 도착했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신묘한 지혜를 발휘했던 우임금이라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난들 유독 이를 어찌할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이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삶과 죽음. 그러니까 재물론이 대자연의 문제에서 인간의 육체의 문제로 주제가 변하더니 이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편한 것인데 누가 잘못해서인지 피곤하게 되는 것은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추상적인 고든 마음이라는 말로써 주관을 삼아야 한다는 도가의 가르침을 은연중에 꺼내고 있습니다. 이 재물론이 완전히 끝나봐야지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장자는 말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면 과연 말이 있는 것인가? 말이 원래 있지 않은 것인가? 막 태어난 새끼 병아리의 울음소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 또한 구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별이 없는 것인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미가 없으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은 의미를 항상 표현하고 있고, 병아리가 칙칙거리는 것은 어떤 울음소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돈은 어디에 구별이 있는 겁니까? 닭의 어떤 꺾여하는 거하고 사람의 소리가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자,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이처럼 진실과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이처럼 옳고 그름으로 갈리게 되었는가. 도가 어디에든 있으며 말은 어디에든 있은들 옳지 않겠는가. 도는 작은 성취 때문에 숨어버렸고 참된 말은 화려한 꾸밈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유가와 묵가의 옳고 그름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슬슬 도가 유가 묵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 유가 묵가의 옳고 그름이 생겨나게 되고 상대 학파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 학파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여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명석한 인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에는 저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또 이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것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과 이것이 상호간에 성립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나란히 살고 나란히 죽고 나란히 죽고 나란히 살며 같이 옳고 같이 옳지 않고 같이 옳음으로 이것에 말미암고 옳지 않음에 말미암으며 옳지 않음에 말미암으니 옳지 않다는 지적으로 끝나. 서로 말꼬리를 잡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유가 묵가 주장이 그런 것이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물이 이것 입장에서 못 똑같고 너거 입장에서 똑같은데 유가 묵가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다 똑같은 것이니까 결국에 봐서는 도가가 최고다 이런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을 비추어 본다. 이것이 이것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것이 될 수 있으며 저것 또한 이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저것도 또한 옳고 그름이 하나로 된 것이며 이것도 또한 옳고 그름이 하나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구별이 없는 것인가? 결국에 봐서는 별로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저것과 이것이 상대를 얻지 못한 것을 도추라고 한다. 이제 새로운 그 용어 정의라 도추라고 합니다. 지돌이라고 하는데 도의 중심이다. 중심이 되는 어떤 돌이다. 도추가 비로소 도추의 고리를 얻게 되면 이에 응함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끝이 없고 저것도 끝이 없다. 밝은 빛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자, 손가락 이거 말의 장난인가 보게.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 손가락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고, 자, 그렇게 육체를 비교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말을 가지고 말맞자입니다. 말을 가지고 말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저것을 가지고 이것이 아님을 밝히는 건 뭐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선 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장난이죠. 하늘과 땅도 한 개의 손가락이고 만물이 한 마리의 말이다. 그래서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 길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다녀서 만들어지고 사물은 불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하는 데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는 데서 그런 겁니다. 그냥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거. 이게 지금 길이라는 것은 다녀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그것이 꼭 어떤 무슨 용도가 있고 정확하게 뭐가 있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과 기둥이나 문둥이와 서시의 예로 풀과 기둥, 문둥이와 서시의 예를 들어 세상의 온갖 이상한 것에 이르기까지 도는 통해서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하나의 도가 나누어지면 사물이 성립이 되고 사물이 성립이 되면 그것은 파괴된다. 오직 통달한 사람이라면 통해서 하나가 됨을 압니다. 이 때문에 쓰지 않고 용에 맡기는 것이 용이란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것은 통함이고 통함은 얻는 것이니 그 얻는 경지에 나아가게 되면 거의 도가 된다. 이것의 말미암을 따를 뿐이니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자, 이게 지금 장자의 그 논리 전개가 아주 그 일반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중간에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장자의 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재물론을 읽고 나면은 대부분의 경우 아우 도가 대단한 것이다, 장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밝히게 되는, 이렇게 믿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자가 지금 이렇게 말한 논리는 거의 3단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3단 논법의 경우에 결론이 참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제 명제와 지지 명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라는 전제 명제를 제시하면 다음 명제로 장자는 인간이라는 명제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론적으로 장자가 죽는다는 결론이 참으로 성립하는데, 장자는 이러한 논법과 복잡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제 명제를 단순하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전제 명제 제시에도 기교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인간의 말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람소리에 틀리다. 이 단락 전체의 첫 번째 명제인 것입니다. 말의 특성과 말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속으로는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 명제는 도라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의 강요하니 독자는 장자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를 믿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으면 결론은 이제 맞는 거죠. 3단 논법이 돼버리니까 장자가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통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통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장자가 도를 전하는 기법입니다. 3단 논법.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 철학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맞아 하다 보면 결론이 맞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라는 책은 이 철학적인 책입니다.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근데 이걸 철학책으로 해석 안 하고 한문으로 해석하고 논어처럼 이렇게 해석하다 보고 한자만 아주 천작하게 되고 치중하게 되면은 그러면 장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유가 사람들을 언어로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억지로 일이 되려고 하고, 이거 유명한 거죠. 억지로 일이 되려고 하고 가슴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고 하고,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는가? 사육사가, 원숭이 사육사죠. 원숭이 사육사가 도토리를 원숭이에게 나눠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7개라는 이름과 실질이 어그러지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노여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니 이도 이것으로 일한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시비를 좋아해서 청균해서 쉰다. 이걸 양행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명한 조삼모사 이야기죠. 조삼모사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800년 살은 팽조는 일찍 죽은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진리와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 알지 못한다.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을 서로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면 저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시험 삼아 말해보고자 한다.
사람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시작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며 처음에 시작의 시작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도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있다라는 말이 있으며 없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 없다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며 처음에 없다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있다는 거 갖고 말 장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하여 없음이 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겠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지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말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연 말함이 없는 것인가. 세상에는 가을 털이 끝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태산은 가장 작다. 일찍 죽은 아이가 오래 산 사람이 없고 800년을 살았다는 팽조도 가장 일찍 죽은 것이다. 천지도 나와 나란히 생겨나고 만물도 나와 천지도 나. 자,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말이죠. 시작이 처음에 시작이면 그 시작 전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없고 시작이 그 전에는 또 이런 말이 없고 이게 그 전에는 이런 말이 없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 개념의 그 부당성은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북이하고 토끼가 이제 이게 거북이고 토끼가 레이스를 하는데 이쪽 일직선상에서 레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북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갈 때 토끼가 이만큼 갔다. 만이고 또 거북이가 요만큼 가면 토끼가 또 이만큼 가고 거북이가 요만큼 가면 토끼가 요만큼 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면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추월하지 못하죠. 이거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이거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의미가 없이 계속 그렇게 가게만 해서 이걸 구분하면은 이게 시간이 고려가 되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정할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이미 되었다면 무슨 말을 얻을 것인가? 이미 하나라고 말하였다면 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인가? 하나와 말이 이가 되고 1과 2가 3이 되고 이후로는 정교한 역법으로 얻을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겠는가? 그 때문에 무로부터 유가 나아가도 3이 되면 무로부터 유 이게 한번 그 전제명제하고 지지명제가 이해가 돼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결론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 유로 나아가도 3이 되면 이러고 하물며 유로부터 유로 나아감이겠는가? 나가지 말고 따를 뿐이다.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고 장자가 이제 완전히 그 독자를 갖고 노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요임금의 질문입니다. 요임금의 질문. 도는 구별이 없었고, 요임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이 이제고, 사망은 하, 은, 주에, 우왕, 탕왕, 문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망이라고 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도는 구별이 없었고 말은 항상된 의미가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물에 구별이 생기게 되었는데 즉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며 인륜과 의리가 있고 신분과 차별이 있고 경쟁과 다툼이 있으니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8개 장애이다. 왼쪽 오른쪽 인륜과 의리, 신분과 차별, 경쟁과 다툼, 육합의 밖에 대해서는 성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육합의 안에 대해서는 성인은 이야기하기만 하고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춘추시대의 선왕에 대한 기록에 대해 시비를 따지지만 공과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구분하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사물을 구별하지만 그 중에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인은 그것을 포용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해서 서로 내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별하지만 그 중에는 구별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변방의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벌하고자 하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으로서 마음이 석연치 않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순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을 섭정을 했죠. 순임금이 대답해 이 나라들은 아직도 쑥밭 사이에 있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올라 만물이 모두 비추어졌는데 하물며 덕이 태양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제 코멘트입니다. 장자는 도와 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연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도라는 추상적인 것과 말이라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것을 비교하면 독자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상적인 것도 합리적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말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 말은 추상에서 구체 그리고 다시 구체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면서 독자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육합의 박을 따지지 않는 것과 춘추시대 임금의 기록의 시비를 따지는 것과 독자들은 같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서신은 미인인가?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습니다. 설결 왕예. 선생께서 모든 사물이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사물이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왕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선생께서는 선생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아십니까? 왕예가 대답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물에 암이 없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말의 논리가. 자, 왕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시험 삼아 말해보겠다. 내가 안다는 것이 알지 못함이 아님을 어찌 알겠으며 내가 알지 못함이 아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는 건지 안 아는 건지 누가 알겠냐는 얘기죠. 시험 삼아 물어보겠다. 인간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병이 생기고 반신불수가 된다.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인간은 허리병이 걸리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떨며 두려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이 중에서 누가 옳은 것인가? 사람은 소돼지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잡아먹는데 누가 올바른 맛을 아는가? 원숭이들은 서로를 자신의 짝으로 여기고 사슴은 사슴 종류와 교미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며 논이는데 모장과 리히를 사람들은 아름답다. 리히 모장하고 리히는 리히라고도 하고 여희라고도 하고 여희 미인입니다. 여희 그것도 미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를 보면 물속에 도망하고 새는 보면 하늘로 날아가고 사슴은 보자마자 달아나 버립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아는가? 내가 보건대 인이 단서와 옳고 그름의 도가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자, 뭐 동물하고 원숭이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장자의 아주 교묘한 그 연금술적인 언어 마술이 대단합니다. 설결이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좋고
해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원래 지극한 사람들도 좋고 해로움을 모릅니까? 왕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극한 사람은 신과 같습니다. 이들은 숲을 우거진 곳이 불에 타도 뜨겁게 할 수 없으며 황하나 한수가 얼어붙을 정도로 춥더라도 춥게 할 수가 없으며 그 누레가 산을 쪼개고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지라도 그들은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해와 달을 타고 다니면서 사해밖에 노입니다. 죽음과 삶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좋고 해로운 것 같은 것이 사소한 것이 무슨 문제인 것인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별과 도의 구별은 전혀 다른데 이걸 같은 세상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습한 데서 싸면 허리병이 생기는데 미꾸라지 안 걷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합리적이지만은 우리하고 미꾸라지를 왜 비교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인의가 옳은지 도가 복잡한지 구체적인 사안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옮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도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장자에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론을 읽고 나면은 거의 장자의 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자는 어리석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말했습니다. 구작자라는 사람하고 장호자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자에게 듣기를 성인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애로움을 피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도에 연연하지 않으니 말이 없지만 말이 있고 말이 있지만 말함이 없어서 세속밖에 논인다고 말하는데 공자님은 이를 맹랑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영미한 도를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황제도 듣고 놀랄 말인데 하물며 공자 같은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공자는 속단하고 있다. 공자는 속단하고 있는 거죠. 빨리 속단한다는 것은 미래. 달걀을 보고 닭을 생각하고 달걀을 보고 닭을 생각하고 새 총알을 보고 새 구이를 생각하는 시. 내가 시험 삼아 말해보겠으니 들어봐라. 성인이란 해와 달을 옆에 놓고 우주를 허리에 끼고서 만물과 일체가 되기를 추구하고 자 해와 달을 옆에 놓고 우주를 허리에 끼고서 만물과 일체가 되기를 추구하고 혼돈한 어려움에 머물러 노예도 서로 존중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노력하고 힘쓰는데 성인은 그냥 만년의 세월을 합쳐서 하나로 하고 순수한 세계를 이룩합니다. 만물이 모두 그러한데 성인이 이를 서로 감싸는데 내 어찌 삶이 즐거운 것이고 미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마치 젊어서 고향을 잃고 되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려희라고도 하죠. 려희는 국경 관문지기의 딸이었는데 진나라가 처음 그 여자를 잡아왔을 때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울다가 급기야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과 침대를 같이 쓰고 고기를 먹고 사치를 하게 되자 처음에 운 것을 뉘우쳤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처음에 살기를 바란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단언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이 철학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처음에 살기를 바라는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어찌 다. 이게 지금 그 려희가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 정신세계에 어떤 죽은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는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자, 꿈에서 즐거웠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슬피 울고 반대로 꿈에서 슬피 운 사람이 아침이 되면 사냥하러 나갑니다. 꿈을 꿀 때는 꿈에서 꿈속의
꿈을 점치다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큰 꿈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똑똑한 체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임금이시여 라고 하고 하인들아 하고 말을 하니 참으로 고집스럽소. 공자와 그대도 모두 꿈이고 공자와 그대도 모두 꿈이고 내가 그대에게 꿈꾼다고 말하는 것 역시 꿈이다. 이 말은 그 명칭을 어려운 말이라고 한다. 만세대 뒤에 일어나는 큰 성인을 만나면 이는 아침이 저녁을 만나는 정도이다. 내가 그대와 논쟁했으니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는 옳고 나는 그르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대는 옳고 나는 그르다는 말이냐? 이거 아니죠.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옳고 그대는 그르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옳고 또 다른 한쪽이 그르다는 말인가? 아니면 양쪽이 모두 옳거나 양쪽이 모두 그르다는 말인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러다는 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대가 서로 알 수 없다면 사람들도 모를 것이니 내가 누구로 하여금 바로잡게 할 수 있겠나.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니 어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킨다면 이미 나와 같은 사람이니 어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나와 그대가 모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시킨다면 이미 나와 그대가 모두 다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자, 나와 그대 모두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시킨다면 이미 나와 그대 모두 의견이 같으니 어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그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모두 알 수 없을 것이니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옳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옳음이 정말 옳다면 옳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이 과연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 것이 세속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임은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이를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편견을 잊어버려서 경계 없는 경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 때문에 경계 없는 세계에 의지한다. 장자가 계속해서 구체와 추상의 예를 들어가면서 동자를 추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즉 려희라는 미인이 전쟁에 가서 잡혀서 궁궐로 왔을 때는 슬퍼서 눈물로 지새는데 왕이 첩이되고 나니 좋은 음식에 좋은 입을 넣고 왕과 같이 침대에 쓰니 처음에 온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상적인 것으로서 죽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이 제물로는 조금 깁니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될 에피소드를 제물론에 전부 추려내고 있습니다. 곁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대가 걸어가다가 지금은 그대가 멈췄으며 조금 전에는 그대가 앉아있다가 지금은 그대가 일어나 있으니 어찌 지조가 없는가. 그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그런 것이어서 그러한가. 내가 그러한 것도 또 무언가 그러한 것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나는 뱀의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 같은 것처럼 그러한가. 어떻게 그런 줄 알며 어떻게 그런지 그렇지 않은 줄 알겠어. 그림자가 있고 또 빛이 있으면 격그림자가 생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제물론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많이 인용이 되는 호전몽입니다. 옛날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습니다. 펄럭펄럭 잘도 날아다니는 나비였는데 얼마나 유쾌하고 뜻에 만족스러웠는지라 자기가 장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꿈에서 깨어보니 갑자기 장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르겠다. 장자의 꿈에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의 꿈에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나비와 장자는 분명한 구별이 있으니 이것을 사물의 변화라고 한다.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기법이 대단합니다. 이 앞에서 이 나비가 장자가 나비 꿈을 꿀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어때요? 나비가 장자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비가 꿈 자체를 꿀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지금 이건 저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앞에서 쫙 설명하면서 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저것이 틀리냐 하다 보니까는 지금 마치 장자의 꿈에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의 꿈에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모르겠 이런 결론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물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제 내가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얘기지만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사물의 변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거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세계가 가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죠. 꿈속이니까 꿈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5차원이나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장자나 노자나 장자나 나비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지만 재물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해서 한번 다시 듣기를 한번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